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2차 1과목 강의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시 2차 2과목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이유는 이제 뭐 재수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 난 뒤에 일이 좀 없다는데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죠? 이야기가 옛날에 관심이 없다가 손해평가사는 지인들 이야기 듣고 수입이 좀 적던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사항 같아서 제가 현재 그리고 합격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걸 쭉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태도다. 공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했죠.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역사적 인물 중에서 책을 5,000권을 썼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불가능할 가깝죠. 하루에 1권 또는 2권을 써냈단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꼭지를 가지고 책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제가 뭐라 그랬죠? 공부하기 위해서 태도를. 기억 안 납니까? 경물치지라 그랬죠. 요 정도는 한자를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격물치지.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앞으로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편집,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제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편집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배울지 막연한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합니다, 편집을. ASP에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찍고 난 뒤에 편집하는 기능, 글자 넣고 막 이런 걸 잘하는데, 이 이제 나이 한 60대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 제가 만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데 이 구입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요거면 구입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뭐에 따라서 포토샵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가 어떻고 해서 뭐 이게 한 10가지도 나눠. 그걸 뭘 구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구입을 한다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한 지가 벌써 4년째가 되는데, 어쩌면 제가 지금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손해평가서를 공부하시는 이 마음이 아닐까. 왜냐하면 머리에 쥐가 나. 쉽게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합격률이 지금 10% 내외가 나오는구나, 최종 합격자가. 그러면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성공하는 공부 방법은 바로 태도에 있다 했는데, 그래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찾아보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 경물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우리하고 시험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어렵다 쉽다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공인중개사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더 쉽다는 사람도 있고 손해평가사가 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이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틀리고, 둘 중에서 어떻게 알아맞추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 되지만, 손해평가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관식이 2차 2과목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야 되지 않을까. 쉽다 어렵다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물치지로,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2차 1과목에 대해서는 한 30점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70%는 조금 암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2차 2과목은 약 80%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하고 이해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쫙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물치지고 정약용의 그 형님이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정약용의 형의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그죠? 정약전이죠. 이분도 귀양가리 가서 책을 또 쓰게 됩니다. 이게 자산어보죠. 자산어보. 자산어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흑산도를 갖다가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은 산을 흑산인데 자산. 자유롭다 할 때 자산어보. 고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생태계가 어떤 고기는 몇 월 달에 알을 낳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많이 살고 하는 이런 부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약용 그 형제분들은 뭔가 사물을 이게 정확하게 깨뜨려 보는 그런 걸 연구를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를 반드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물치지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타이거우즈입니다. 타이거우즈가 연습할 때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탁 쳤을 때 홀이 있으면, 홀컵이 있으면 이 온 그린 한 15m 정도 반경 되는데 올리는 걸 세컨샷에서 주로 연습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면 그렇게 해요. 저 정도만 들어가자, 붙이자. 근데 목표가 타이거는 달랐죠. 나는 처음부터 이 홀컵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요 한 15m 정도 반경에 있는데 올리는 사람하고 그 홀컵 7.5cm 홀컵을 갖다가 겨냥하는 것은 태도와 연습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 80점 정도, 60점에 합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80점 정도에 맞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바로 저입니다. 저를 모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 저는 스토리로 얘기하잖아요. 제 공부 방법을 조금 본다면 저도 이 보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6회 시험에 제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 목표는 이제 합격이 아니고 전국 수석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고 정해놓으니까 이 책을 보는 게 달라지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막 암기하고 어떻게 해서 합격할 것인가만 염두에 두다가 합격은 이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전국 수석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느냐. 논작물, 밭작물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왜 그럴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연구하자. 그럼 내가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강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강의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진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죠? 좋은 시장이냐.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왜 그럴까 하고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호화 만들고 했던 게 바로 그때 다 공부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좀 하는 것도 합격에 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합격하려면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킬 수 있을 정도에 돼야 그 다음 모의고사를 10번 본다 20번 본다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것만 장악하면 한두 번 정도 모의고사 보더라도 충분하게 합격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주 나오는 설명 중에서 손해평가사 합격하고 난 뒤에 수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합격을 한다면 합격하기 전에는 이렇게 합격하면 될 거고 합격하고 난 뒤도 또 다른 벽이 있어요. 수입이 지금 A, B, C로 나눕니다. 지금 월 평균 수입이 연봉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 ABC 그룹에 여기는 2,000만 원 이상. 요거는 1,000만 원 미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통상적으로 평균 봤을 때 평균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협회 기준입니다. 법인은 3배 정도 수입이 되죠. 3,000만 원 이상이 지금 현재 법인 소속으로 벌 수 있지만 메인 몸이고 일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협회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단 말이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게 제가 협회도 그 당시에 2020년, 19년, 18년 그 당시만 해도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협회 소속이라도. 지금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바닥이 아닐까 싶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이하는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후변화 그리고 품목이 늘어나고 조사할 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 C그룹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지금 투잡이죠. 내가 메인이 있고 또 시간 될 때 하시는 분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1,500에서 2,000을 법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좀 더 이 일에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게 지회라고 해서 한 30명에서 뭐 전남지회 같은 경우는 한 300명 되죠. 그러니까 협회 소속의 지회 속에서도 뭐 사무국장이나 총무, 교육팀장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들은 작물에 연구를 좀 해요. 합격하고 난 뒤에 우리가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지만 그 조금 더 사진 찍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고 재미있어 하면 일을 많이 줍니다. 거기도 합격하고 난 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보통 10일에서 30일 정도 콩조사하면 보통 한 30일 한단 말이죠. 월동무 조사도 한 30일 정도 한단 말이죠. 한번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2개월만 일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욕심이 나면 하다 보면 병충해 고추조사 해서 한 2, 3일 하루 일할 거리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귀찮으니까. 하루 가서 일하는 것보다 하루 일당이 이제 3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최고는 지금 보니까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콩조사를 한다 그러면 콩조사할 부분을 한 13군데, 4군데 가버리면 포인트가 높아. 그럼 한 42만 원까지. 일을 적게 하면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널널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평균이 한 30만 원 정도 보면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A그룹으로 가겠다, C그룹으로 가겠다는 건 본인의 태도예요, 태도. 같이 합격이 되더라도 나는 재미를 느끼고 뭐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교육이 있다면 빠지지 않고 가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난 뒤에 남 핑계 댈 게 없어요. 내가 이 우리 조직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회장이나 뭐 사무국장이나 교육팀장은 또 일을 또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겠죠. 무료 봉사하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특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저처럼 강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합격만 되면 주위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는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할 때 그냥 줍니까? 그냥 와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제가 조금 이제 해서 좀 잘한다 는 느낌이 있으니까 연락 오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고르는 거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손해평가서 합격하고 여러분 실무를 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자격증에서 관심이 있단 말이죠. 특히 제 강의가 스토리로 하기 때문에 50대, 60대에는 제 강의 기법을 조금 잘 배워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승부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문화센터. 지금 동사무소를 뭐라 부릅니까? 지금은? 예? 복지. 행정부센터?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백화점, 문화센터.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이게 여러분들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른 사람들 하는 강의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있죠. 그래서 좀 친밀하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합격하고 난 뒤에 내가 손해평가사 강의해볼까 이런 자격증인데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WCA, YMCA 이런 부분도 제가 강의를 듣기도 하고 가서 강의하겠다고 해서 뚫었잖아요. 시장을 뚫었잖아요. 아무도 저에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도 있어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대학교 가서 하면 됩니다. 개설 됩니다. 저도 그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했을 뿐이지 평생교육원 가능해요. 수강료 다 줍니다. 공짜 없습니다. 시간당 얼마 다 줍니다. 여러분들. 행정복지센터도 동 단위로 해서 좀 큰 데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요게 다른 사람한테 안내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듣는 것보다 실제로 직접 이렇게 책 보여주고 강의하면요 훨씬 합격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질 겸 해서 주제는 경물치이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방법에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또 뭐냐? 우리 일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여기에 1,000만 원인데 이게 2,000만 원 정도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2, 300 정도 벌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일 수 있잖아요.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 합격하고 난 뒤에 제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그걸 준비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일단 돈이 돼야 돼.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창출돼야 그 조직이 오래 간다는 거죠. 암만 처음에 뭐 성의를 했다가 뭐 무료 봉사한다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제주도는 감귤 중에서 좀 비싼 거. 망감류. 망감류가 뭐라 그랬죠?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이거는 비싸단 말이죠. 한 박스 비싸. 5kg만 해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밭대기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만을 줄 거예요. 농작물 손해평가사. 평가했던 농가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사가 몇 명이 조직돼서 가서 밭대기를 사기 전에 이미 홍보를 통해서 살 사람을 구하는 거죠. 얼마의 우리가 품질을 보증하겠다. 농작물 손해평가사가 인정한 망감류 또는 전라도 같으면 농작물 손해평가사 인정한 무화과, 배, 사과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왜 농작물 손해평가사가 인정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브랜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밭대기를 살 수 있는 것은 평가를 갖다가 할 줄 모를 때는 이 밭대기에서 이 1000제곱미터에서 100그루에서 얼마나 나올 줄 모르잖아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우르르 가서 그거 해서 요 정도에서 당도 측정해서 좀 비싼 값으로 사서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평가사가 그것을 다 포장하는 일도 좀 하면 참가한 사람은 얼마, 그리고 고객을 유치한 사람 몇 명한테 팔겠다면 얼마, 이렇게 수입 구조를 정확하게 해버리면 창고도 필요 없어요. 주문받은 걸 택배로 해서 보내주면 이게 수익이 저는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제주도 가서 그렇게 이것도 하기 전에 해봤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사서 판매를 해보니까 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농작물 손해평가사가 합격하신 분들이 우리가 수입이 적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수입도 많게 되려면 ABC 그룹에서 내가 A 그룹 가겠다라고 했으면 충분하게 협회 속에서도 수입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 강의도 제가 볼 때는 합격자의 약 30% 정도는 강의의 능력이 저는 되리라 봅니다. 3명 중에서 1명 정도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강의를 해도 한 15명 모아놓고 강의해도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이게 판매는
농가들한테도 좀 비싼 값으로 팔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서 합격을 했다면 그와 파생되는 일들을 조금 연구한다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 합격을 목표로 하지 마라. 우리는 전국 수석은 아니지만 80점 정도 좀 여유롭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공부할 때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자기의 일정을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농가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래도 적정하게 수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우리 일과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만 한다는데 합격했을 때 비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다들 합격을 하시겠다 생각하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가전 종합위험해서 과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2차 1과목은 제가 강약 조절을 할 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만 암기하세요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적과 전 종합위험은 뭐라 그랬죠? 적과전 종합위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 적과 전에는 형태가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담보가 두 가지가 있죠. 종합위험이냐 오종한정이냐. 이 부분을 그대로 2차 2과목에 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원래 기본은 종합위험은 무엇을 담보해 주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그것도 적과 전에는 오종 한정을 가입이 가능하더라. 오종 한정은 대우집에 불나고 진나더라. 적과 후에는 오종 플러스 2종을 추가 가능하더라. 그것이 일소피해, 가을 동성애.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은 착가감소보험금과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착가감소보험금과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목마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이 정도만 가지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시험 나오면 60% 알아맞힐 수 있으니 너무 암기에 연연하지 마라. 근데 기본적인 권리격은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개 먹고 호강하더라. 저 정도만 쓰면 된다. 왜? 시험 나올 확률이 10%도 안 되는데 그걸 다 품목마다 다 구분해서 암기하기 힘들고, 다만 가로넣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으니 가로넣기 정도만 구분해서 정도만 암기를 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세 원고, 그 다음 특히 요 부분에서 방제시설은 재해를 방지해 주는 게 방제시설이니까 할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방조망,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방충망. 그런데 여기서 가로넣기에 방제 비용이니까 일단 빨리 검색을 해봐야 되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오죠. 방제할 때 의이다 이거. 방제가 아니에요. 방제. 발음은 제가 의의를 제가 구분이 안 돼요. 방제 시설. 방제 비용이 뭔가 제초제에서 살포하는 게 방제 비용이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해야 될 사항이야. 그것은 해주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죠. 방제 비용과 시설 보수 비용, 통상지도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시키더라는 거죠. 손해방지 비용에서 그것은 당연한 영농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괄호넣기에 나올 수 있다. 방제 비용과 시설 보수 비용. 당연히 시설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타이어 마모되는 거와 똑같죠. 그거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의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괄호넣기, 태풍일 때 숫자 14m/s. 그래서 방송 볼 때 요즘 태풍, 강풍 나올 때도 유심히 보시면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집중호우일 때 12시간의 누적 강수량 80mm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지진도 가끔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 그 다음에 가을 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과실, 입, 언제까지, 그 다음 폭염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 준 거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 나올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암기 팁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발음하기 좋고 그게 자주 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전쟁.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나오죠.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앞에 앞머리면서 요거 정도를 60% 정도 혹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요즘 트렌드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나올 확률은 10%도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하면 개수, 재병, 댐하, 기보, 전쟁 이렇게 해서 10개를 쓰라 라고 나오더라도 한 6개 정도는 알아맞추는 그런 전략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개수, 이 수학기 때니까 적과 종료 이전에는 이 숫자는 안 들어가겠죠. 그죠? 수는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초자금. 이렇게 첫 자만 해서 쭉쭉. 요 정도만 시험 나오면 이게 채점하기도 어려워요. 왜? 보상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 약관에 나오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써놨을 뿐이지 그걸 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만 개수, 재병, 병 요렇게 하자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병해충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뭐가 있죠? 복숭아는 딱 하나 뭐라고요? 세균, 구명병. 또 고추, 감자, 벼는 특약.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병충해. 그 다음에 개수, 재병, 댐이 여기 있어요. 제방을 안 써도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댐 등이 붕괴되어서 발생한 손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개수, 재병, 댐하, 기보. 이렇게 하면 댐하, 하우스. 여러 가지가 운율이 좀 맞아야 되겠죠? 기보, 기타는 항상 나오죠. 댐하, 기상청. 댐하, 기보,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중심 키워드는 하다 보면 또 지나가고 다음에 와서 개수, 재병, 댐하, 기보, 전쟁 이렇게만 계속해서 암기하다 보면 부담 갖지 말고 하면 된다. 기보. 그 다음에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병에 추인 과수화상병 이게 시험 나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표현을 해서 왜 안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요거는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얀색으로 된 옷을 입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수당도 많지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실제로 과수화상병 과수원에 가서 조사하면 되게 힘듭니다. 실제로. 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전쟁. 혁명, 내란 안 써도 되겠죠. 전쟁 큰 것만 하나 써도 되니까 우리는 나온다면 핵심 키워드 정도만 쓰면 60%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욕심내지 말자 하는 게 적과 종류 이후에는 개수, 이제 수학기가 나오죠. 요런 것만 개수 할 때 수학기 이전에는 수학기라는 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했을 경우 수학 안 해놓고 보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다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에서 딱 한 번 지금까지 나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10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0% 정도 딱 한 번 나왔었다. 한 번. 그때는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수, 재, 병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재, 병, 댐, 하, 기, 보 이렇게 해서 전쟁까지 이렇게만 쭉 공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험기간인데요. 보험기간도 공부할 때 이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지만 한 7, 80% 정도만 중요한 것만 시기와 종기 있는 것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틈틈하게 공부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실도 다 수학기대 가서 인간이 먹을 수 안 간다 이거죠. 내가 태어나기를 좀 잘못 태어났으면 뭘 한다 그랬죠? 자살한다 그랬죠. 그 감도 보면 자살하는 감과 피해 입은 감을 구분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어느 게 자살한 거라 그랬죠? 자살한 감. 여기 이쁘게 딱 떨어진 거하고 떨어졌을 때 막 떨어질 피해가는 이거예요. 이거는 생리적 낙과예요. 생리적 낙과다. 생리적인 낙과라는 의미는 생리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는 전문용어로 준드롭이라 하자. 준드롭. 준이 뭐죠? 6월이죠. 6월. 6월 달이 되면 이 작물은 내가 후대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면 자살을 합니다. 그 사과배, 단감, 떫은감 중에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래서 큰 놈이 준드롭에서 6월 달에 떨어집니다. 그거 떨어진 거 보고 그거는 보상한 채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안 해줍니다. 그걸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적과한 거 보고 우리가 착가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앞으로 과실로 갈 품목이기 때문에 그 개수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준드롭에서 6월 며칠요? 30일. 주로 말일 날짜가 많아. 특별한 거 빼고는. 그래서 중간에 15일, 뭐 10일 나오는 게만 유심히 보면 되겠죠. 그게 단감 떫은감 좀 적으니까 달려있는 게 사과배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인 7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과배는 63빌딩이구나. 63빌딩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 좀 더 기억이 되고 준드롭까지 안다면 이제 사물의 이치를 조금 알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적과 종료, 이유 요 네 품목에 대해서는 11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10일 가을 동상에 이런 부분들은 암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쭉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나무 손해보장은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누면 전부 다요. 모든 나무는 보장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이면 지금 몇 월달이죠? 12월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입하는 것이 모든 나무다. 그래서 올해라서 모든 나무는 나무 보장은 12월 1일부터 언제죠? 1년이니까. 예, 언제요? 11월 30날. 문제 나왔다 하면 모든 나무는 지금 12월 1일부터 가입해서 11월 30일. 그럼 적과제는 2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1월 31일까지. 모든 나무 보장은 네 가지만 외우면 다 외웠어요. 그 특별한 것만 외우면 되겠죠. 참다리는 참이니까 숫자가 뭐가 보입니까? 예? 참 할 때 참이니까 치어지니까 숫자 뭐가 7이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 암기할 게 아니에요. 참달의 치엇이 7이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다음 온주밀감은 특별하죠. 계약 체결일입니다. 이게 원래 발하기 때문인데 발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약 4월 달인데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4월 30일. 그래서 이론서에 보면 질문을 많이 해요. 이듬해라는 게 있고 뭐 익년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듬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이론서에 다음이라는 것도 있고 이듬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이듬해나 다음에나. 그런 거는 너무 소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뭐 다음에나 써도 되고 이듬해 써도 되는 거죠. 그걸 용어 가지고 계속 품목마다 약간 다르다. 그걸 또 구분해서 외우는 사람이 있어. 이론수가 답이다 해서 이듬해, 다음에. 그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에죠. 익년.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장기간 1년인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 두면 좋을 것 같다. 나오잖아요. 나무손이 적과전이니까 언제부터죠? 2월 1일부터 1월 31일. 그죠?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모든 나무에 대해서 시기와 종기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